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청약, 코코. 최근에 청약 시장이 좀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약간 고분양으로 한 단지들까지 사실 성공했거든요, 분양에. 지금 최근 이 수도권의 청약 결과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맞아요. 요즘 분양가 나오는 거 보면 저도 무서워요. 아,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나와 있는데 네, 또 거기서 성공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공의 요인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네, 바닥 다지고 나서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 심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최근 분양 성공했던 단지를 한 몇 군데 갖고 와봤거든요. 아, 예. 그 단지 보면서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단지를 보면서 네. 한번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별로 성공했던 단지별로 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금강 펜트리움 6차 센트럴 파크라는 단지예요. 아, 동탄 이신도시. 저 오른쪽에. 그렇죠. 네, 그래도 태생이 동탄 이신도시예요. 그렇죠. 물론 입지가 동탄 이신도시에서 살짝 낮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동탄 이신도시 최근에도 84제곱미터가 12억에 거래됐어요. 최근에도. 네, 거기 이제 롯데캐슬이라고 네. 역 있는 주상복 네. 아파트. 네. 그 외에도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1억 이상씩 오른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기점으로 동탄 이신도시도 최근까지 꾸준히 올랐고 또 동탄 이신도시 하면 최근에 굉장히 큰 호재가 하나 있었죠. 삼성. 그쵸. 남사의 용인 남사에 네.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가 들어온다는 이슈가 있어갖고 굉장히 인기가 네. 최근에 높았어요. 시거주자도 많이 네. 샀고. 우선 간단하게 금강 펜트리움 6차 네. 잠깐 소개를 하자면 분양 시기는 4월 18일 날 네. 청약을 했었고요. 네.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고층 기준에서 33평 84제곱미터 기준에서 한 4억 8천. 4억 8천. 네. 4억 8천. 어때요, 레노님? 저는 굉장히 싼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 합리적인데요. 그렇죠. 웬만하면 요즘 지방도 한 4, 5억 대는 4, 5억 기본으로 대. 하니까. 근데 동탄 인신도시가 예전부터 네. 분양은 2012년부터 분양을 했지만 네. 아주 경기도 남부 쪽에서는 승승장구했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4억 8천이라는 굉장히 싼 분양가로 나왔고 네. 요 금강 펜트리움 6차가 네. 용인 반도체 이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40명 모집 중에 네. 5,9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몇 대 몇이에요? 그래서 약 9.2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네. 났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분양가도 저렴했고 또 그쪽 지역 분위기도 호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청약은 충분히 성공했고 무엇보다 저는 금강 6차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싸다. 아, 가격이. 네. 바로 앞전에 분양했던 2022년 11월에 분양했던 파크릭스가 있었어요. 파크릭스. 네. 사실 2022년 11월이면 네. 우리나라 부동산 최안좋은 시기잖아요. 최근에. 네. 네. 그 시기에 분양을 했었을 때 미분양이 났었어요. 아. 근데 그러다가 1, 2, 3월 하면서 그게 순식간에 수백 개의 미분양이 완판이 됐습니다. 아. 근데 걔가 분양가가 네. 한 5억 3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입지는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더 안 좋고. 저기 용인 청인구 쪽에 있는 거 그거 말고. 말고. 파크릭스라고 네. 지금 분양했던 금강 6차 인근에 있는데 아. 사람들은 이제 금강 6차를 입지를 조금 더 좋게 봐요. 같은 동탄 이신도시 내에서 있지만 분양가는 5억 3천이었고 네. 네. 그게 네. 이미 완판이 됐고 얘는 4억 8천에 아, 분양가가 내가 나왔고 이 용인 남사를 보고 착각했구나. 네. 네. 이거 날려야겠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네. 싸게 느껴졌죠. 네. 많은 통장들 청약 통장이 들어왔는데 네.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청약 신청자들을 분석해보니까 네. 동탄 사람 반, 그 외 수도권 사람 반 정도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동탄 사람들 많이 원한다. 그리고 네. 수도권 외에도 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가격 보면 더 들어올 줄 알았거든. 근데 조금 덜 들어왔다. 이유는 전매 제한 3년이에요. 올해 4월 7일부터 네. 전매 제한이 완전히 변경이 됐거든요. 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수도권 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3년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거를 내가 분양받으면은 중간에 팔지를 못해. 등기 쳐야 되겠네요. 등기 쳐야 돼. 동탄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3년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투자자 수요가 덜 들어왔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두 번째 플랫폼 시티 볼까요? 2편의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 아, 이것도 좀 비쌌죠. 어우, 많이 비쌌죠. 네, 많이 비쌌죠. 얘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분양을 했고요. 네. 84제곱미터 기준에서, 국민평형이죠. 84제곱미터 기준에서 분양가는 최고층, 최고가가 12억 2천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야, 사실 이 가격에 분양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저도. 네. 한 9억대에 분양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딱 분양가 오픈하고 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또 관심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긴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옆에 이 분양가는 사실 주변 단지를 기준으로 정하잖아요. 네. 물론 21년차 바로 옆에 삼거마을 레미안 1차가 있긴 한데 네. 한 9억 정도 됐었어요, 최근에. 네. 실거래가가 9억 정도인 상태에서 한 9억대 중후반 뭐 이 정도 예상했는데 12억 2천이라서 깜짝 네. 놀랬고요. 네. 근데 비쌌지만 청약 결과를 보니까 787명 모집 중에 3,454명이 지원을 해서 4.3대 1의 경쟁력이 나왔습니다. 4.3대 1. 네. 그래서 여기 또 좀 지역별로 좀 따지고 보니까 용인 신청자가 확실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비율로 따졌을 때 용인이 2명 했다면은 네. 기타 지역은 1명 정도로 네. 용인 지역 신청자들이 조금 많았다. 그 얘기는 약간 실거주자 위주로 청약을 했다라고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 나름대로 성공 요인을 좀 봤더니 네. 우선 인구수가 많잖아요, 용인이. 많죠. 107만 명이 네.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분양도 보니까 뭐 334개로 거의 뭐 미분양도 용인시에는 인구수 대비 거의 없다.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희소성을 좀 봅니다. 아, 사실 용인에서 몇 년 동안 제대로 지금처럼 인기 있는 입지에 있는 단지가 분양한 적이 없어요. 그렇긴 하네요. 그나마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곳이 2021년 9월에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이라는 네. 민간 아파트가 분양을 했고, 네. 그 전에도 뭐 제대로 된 데가 용인에 분양한 적이 없어요. 저쪽 기둥에 뭐 옆북 지구부터 시작해서 그쵸, 진짜 그쵸. 옛날 이야기죠, 또. 네, 맞아요. 진짜 괜찮은 수지에서도 뭐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희소성. 그 희소성이 확실히 신청자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얘가 일부는 투자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전매 제한 6개월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얘가 전매 제한 6개월이라도 입주가 네. 내년 4월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 높은 가격에 막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높은 분양가에서도 실거주자 위주로 한 느낌이 좀 든다. 아,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계약률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고부담가다 보니까 네. 계약률은 좀 낮을 것이다. 음.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금강 6차나 네. 동탄 20노지 금강 6차나 네. 이편의 세상 플랫폼 시티나 두 군데 모두 좀 실거주자 비율이 그래도 적당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광명은 어떤가요? 광명. 광명은 좀 저 특이해요. 위쪽에 하나 있잖아요. 네, 광명 1구역에 네. 광명 더샵 자이포레나가 네. 분양을 했었습니다. 분양은 5월 8일 날 분양을 했고요, 1순위를. 네. 분양가가 예상외로 굉장히 높았어요, 거기도. 근데요, 사실 뭐 요즘 분양가가 네. 항상 최고가를 찍는 것 같아요. 분양가가 되게 높았습니다. 지금 33평 기준으로 얼마였다고 보면 됩니까? 네, 84제곱미터 기준에서 10억 네. 4천 10억 정도 4천. 네. 분양을 했죠. 거의 뭐 광명에서 최고가 분양을 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네. 일반 분양 물량의 86%가 네. 3구제곱미터랑 4구제곱미터였어요. 네. 평수로 따지면 16평과 20평. 네. 이게 소형으로 분양만 했거든요. 거의 네. 86%가. 근데 사실 아파트 분양 현장에 있어서 이렇게 4구나 3구는 좀 인기가 좀 작아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좀 방이 좀 2개고 화장실 하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방세기를 좋아하는 5구제곱미터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청약에 좀 인기가 떨어지겠다 나름 생각을 했더니 이게 웬걸? 422명 모집 중에 4,826명이 청약을 해서 11.4대 1의 경쟁력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작은 평이 좀 들어올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는 앞으로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 어떤 거요? 소형평형을 원래 분양 자체를 잘 안 하는데 워낙 지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아도 괜찮아,
최대 금액 자체가 적은 게 자기는 더 좋아. 어쨌든 나도 아파트를 가지게 됐어.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을 거예요. 이왕이면 소형 평수는 네. 교통이 좋아야 될 것 같아. 그건 맞죠. 그런데 근데 거기는 교통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교통 좋은 곳은 또 그렇게 분양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 말은 맞죠. 야, 어쨌든 잘 됐다,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는 특이했던 게 뭐냐면 광명 사람들과 네. 그 외 지역 사람들 청약 경쟁률 보니까 네. 광명에서는 그 소형 평형 3구, 4구가 미달이 났어요. 아, 네. 결국 지역 주민들은 네. 그렇게 선호하질 않아. 네. 그리고 그 지역 외에 수도권, 서울, 인천, 광명 외 경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비율이 한 9배 정도 돼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지역 주민들보다 네. 그 외에 수도권 분들의 청약 경쟁률이 한 9배 정도 높았던 게 좀 특이한 목적이었습니다. 야, 그럼 여기 진짜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건 맞겠네요. 제가 봐도 투자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아, 지역에서는 미달이 났다. 네. 근데 그 외에 수도권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아, 경쟁률이 얼마 네. 정도 나왔냐면 3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2대 1 네. 그리고 4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5대 1이 나왔어요. 아, 대부분 수도권에서 청약을 노렸고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전매가 1년 전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예상입니다. 얘는 뭐 실거주까지는 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실거주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매 제한 딱 1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광명이 어떻게 보면 전매 제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 인근이어서 2017년 6월 달부터 규제가 가해지면서 네. 사실 외지인이 거기를 살 수가 없었어요. 청약을 받을 수도 없고 아니면 규제 지역이라서 뭐 투자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전매 제한이 풀렸죠. 4월 달에. 네. 올해 4월에 풀리면서 드디어 투자자들이 좀 들어와서 네. 좀 받아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분양했던 은평구 어떻습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는 5월 16일 날 분양을 했고요. 네. 거기도 84제곱미터 기준에서 한 9억 정도 했었습니다. 야,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물량이 좀 적었어요. 121가구 모집 중에 9,550명이 청약을 해서 거의 78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에는 미달이 네. 났었거든요. 네. 미달이 났다가 한 2, 3월부터 시작해서 네. 급격하게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기도 똑같이 네. 2017년 6월 19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정해지면서 전매가 안 됐다가 여기도 올해 1월 달부터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분양간 투자가 네. 거의 6년 동안 못 하다가 네. 드디어 분양권을 분양받고 네. 프리미엄 주고 팔 수도 있고 아, 또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뭐 재당첨 제한이나 네. 또 세대주, 뭐 세대원 모두 청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 플러스 투자 수요까지 그 지역 내에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나와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은평구 세전령 인근에 있는 단지라서 서울에서도 입지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네. 네. 그리고 분양가가 그렇게 엄청 저렴하다고 하진 않지만 지금 이런 성공 요인이 좀 보였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분양권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확실히 효과가 커요. 야,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이 아니라 지금 이 조건들은 전국적으로 사실은 다 해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약에 대한 뭐 규제 해제 이런 것들이 수도권만 해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효과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까지도 똑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방에 보면은 최근에 청주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청주 높게 나왔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5월 달에 청주에서 3개의 단지가 분양을 했습니다. 네. 뭐 힐데스하임이라는 단지와 효성 해링턴, 네. GL 프로지오가 3개가 다 분양을 했는데 모두 분양 경쟁률이 뭐 44대 1, 53대 1, 네. 67대 1의 경쟁률이 나올 만큼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어요. 사실 청주가 그렇게 핫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지가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는
사실 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청주에서 1급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복대동 쪽 그쪽이 뭐 신규 분양이 없죠. 없어요. 네. 그리고 또 2급지라 할 수 있는 이제 가경동 아이파크 몰렸는데 그쪽도 입지가 좋았는데 벌써 분양이 다 끝났고 네. 제 나름대로 3급지라고 할 수 있는 테크노폴리스랑 동남지구가 있었는데 동남지구도 분양이 끝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주에서 그나마 인기 지역 하나 테크노폴리스라는 지역에서 네. 택지지구에서 분양했던 단지들이 인기가 높았고 여기도 규제 해제 중에 하나가 전에는 규제 지역 때는 전매 제한 3년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가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방 공공택지에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분양인 힐데스하임에 내가 청약을 했다. 네. 투자금은 4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분양 받고 전매 제한 1년이니까 네. 1년 후에 팔 수 있는 그런 투자 수요도 있었고 또 청주에서 분양하는 입지 중에서도 그래도 최고로 좋은 위치였다 보니까 택지지구로 할 수 있는 곳 중에서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 2021년 7, 8월이 네. 청주에서도 가장 가격이 높을 때였었거든요. 네.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프루지오가 네. 얼마까지 최고가를 찍었냐면 5억 9,500만 원까지. 네. 그런데 얘네 분양가는 3억 8천, 4억 천, 네. 4억 4천. 지금 조정받은 금액보다도 훨씬 더 싸긴 싸겠네요. 조정받은 금액의 가격 보니까 한 4억 8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구축 아파트가 4억 8천, 네. 얘는 입지도 좀 더 좋아요, 걔네보다. 네. 그리고 더 신축이야. 네. 그런데 뭐 3억대 후반, 4억대 초반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네. 신청자가 몰려서 어떻게 보면 최근 올해 지방에서 가장 핫한 데가 청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도 결국은 이 분양권 규제 완화에 대한 이 변화가 분명히 있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투자자 비율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투자자 비율이 뭐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꼭 투자자가 뭐 많다고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이상적인 거는 그쪽 지역 사람도 인기가 있고 네. 그리고 투자자들도 같이 몰리는 그런 단지가 나중에 네. 더 인기가 높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니 동네 사람은 아무도 안 사. 그런데 외지인이 다 사. 네네. 근데 외지인이 나중에 뭐 자기가 실거주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전세를 주거나 매매를 할 텐데 현지인들이 좀 비인기 단지고 거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네. 나중에 뭐 수요자가 없다면은 전세도 뭐 전세도 적겠네요. 낮아지고 네. 피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실거주자도 원하고 투자자도 함께 원하는 그런 지역이 좀 더 이상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수요에 대한 니즈가 많은 곳이 좀 더 좋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일단 어쨌든 그걸 받아주는 사람은 동네 주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무조건 청약 경쟁률이 뭐 10대 1이라고 해서 여기 무조건 인기 있는 단지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자자 비율까지 좀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그래요. 과거에는 몇 대 몇이야. 그것도 네. 평균 경쟁률로 퉁쳐서 몇 대 몇이야 하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네. 지역 주민이 몇 대 몇, 네. 그리고 기타 주민이 몇 대 몇인 네. 요 비율도 한번 네. 보는 게 앞으로 내가 뭐 투자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짧게 한번 살짝 알려주세요. 청약홈 있잖아요. 청약홈에서 네. 1순위 경쟁률로 보면은 거기에 칸으로 나눠져서 해당 지역 몇 명, 그리고 기타 지역 몇 명으로 나눠졌으니까 그렇죠. 그 몇 명이 들어왔는지 한번 비율을 보는 거예요. 해당 지역에서 100명, 근데 기타 지역에서 600명. 6대 1이네요. 그럼 이쪽에서 더 많은 네. 외지 투자자가 왔다. 네. 요 비율을 보는 것도 좀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뭐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정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렵진 않겠네요. 네네. 또 소소한 팁까지. 야, 그러면 지금 최근에 청약 시장 참 분위기 좋은데 앞으로 분양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좀 이어질까요? 요즘 분양 시장이 좀 뜨겁죠. 네. 근데 그것도 최근에 집값 상승이 조금 일어났어요. 약간 서울, 경기나 일부 광역시는 네. 한 30% 정도 빠졌다가 10% 정도 살짝 네. 10% 정도 상승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뭐 우리가 서울의 인기 단지인 뭐 잠실이 어떻고 뭐 네. 잠실, 뭐 고덕 쪽에 한 1력씩 오른 걸 봐도
한 10%씩 조금 네. 상승하다 보니까 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 시장이 조금 더 핫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지역 해제, 네. 1월 달에 규제 지역이 해제됐고, 네. 또 4월 달에 전매제한이 풀렸다 보니까, 네. 과거에는 분양받으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분양받아서, 소액으로 분양받아서 팔아야지 하는 수요도 충분히 있다. 그 대상 수요가 옛날에 요만했다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 확실히 늘어났어요. 자금은 뻔히 갖고 있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야. 그리고 하나 더,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이런 얘기는 많아요.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안 했다가 나중에는 더 비싸지겠다 하는 조급함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세 번째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 사실 조급함은. 그쵸. 뭐 분양가가 올라갈 수 근데 있겠지만. 분양가는 2010년부터 쭉 시장을 봤는데 계속 올랐어요. 그거는 맞아. 그것도 맞겠네요. 2010년부터 그 전부터겠죠.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가 2010년도 했는데 그 전부터 분양했던 거는 계속 꾸준히 올랐어. 이거 뭐 진리가 아닐까요? 그렇죠? 뭐 인건비, 자재비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오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막 경쟁률이 막 살아나고 있는데 올 하반기까지도 좀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네, 저도 아니면 마찬가지예요. 더 좀 심해질 것 같다. 건설사가 많이 밀었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러면서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희소성도 있고, 아.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최근에 뭐 아파트 갭 투자하려면은 네. 웬만한 지역 뭐 한 2억, 3억 이상은 들잖아요. 많이 들렸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새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약금이 10%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 투자자 수요, 그 억눌려 있던 투자자 수요도 제가 보기엔 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거주자, 네. 투자자까지 몰리다 보니까 그 시장은 앞으로도 무슨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네. 계속 뜨거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뜨거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